박완서의 말, 소박한 개인주의자의 인터뷰. 박완서.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박완서 선생 댁은 백제 고분 옆이었다. 아파트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득한 백제시대의 옛 무덤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소설가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 댁을 찾은 것은 일요일 아주 이른 시각이었다. 다음 날은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에 가실 계획인 고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시간은 이른 아침뿐이었다. 그래도 쾌히 시간을 내주신 것은 아무래도 참여연대의 식구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배를 누르자 단박에 문이 열리며 박완서 선생의 모습이 나타났다. 소설을 통해서는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고 가끔 이런저런 행사장에서 먼 발치로 뵌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기는 처음이어서 나는 가슴이 약간 콩닥거렸다. 사실 이번 만남이 박완서 선생이 아니었다면 나 역시 가능하면 일요일은 피하려 했을 것이다. 한국 땅에서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여자치고 박완서 선생의 작품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내가 이른바 박완서 소설의 세례를 받은 것은 1983년이었다. 그때 나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대졸 사무직 여성으로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나의 근무 부서가 홍보실인 관계로 나는 매월 새로운 잡지를 빠짐없이 읽을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부 생활에서 떠도는 결혼이라는 소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연지라는 한 여성이 어머니가 권하는 조건 좋은 신랑을 마다하고 철민이라는 자기 또래와 조건보다는 친구같이 평등한 결혼을 꿈꾸며 결혼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그 소설은 막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기 시작한 데다 미혼 여성만 고용하는 회사의 관행으로 미래가 불안하던 나에게 재미있는 소설 이상의 것이었다. 그 소설이 서 있는 여자라는 제목을 달고 단행본으로 나온 것은 내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여성학을 공부할 무렵이었다. 그 소설의 잡지 연재가 끝나기 전에 직장을 떠난 탓에 나는 그 소설의 결말을 알지 못해 궁금증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서 있는 여자를 사자마자 뒷부분부터 읽었다. 연지는 철민과 헤어졌다.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가 서로의 후원자가 되기로 하고 가위바위보로 누가 먼저 공부를 할 것인가를 정해 연지가 잡지사 기자를 하면서 철민을 공부하게 해주던 그 이상적인 새로운 부부상이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었다. 그것도 열등감에 빠진 철민이 객기 어린 외도를 함으로써 아주 흉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신데렐라 콤플렉스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던 나에게 그 결론은 실망을 넘어서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친구 같은 남편과의 평등한 결혼 생활은 그 당시에 나와 내 친구들이 꿈꾸던 것이었으므로.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또 하나의 문화라는 내가 속한 모임에서 박완서 선생을 초대하여 그 소설을 놓고 독자와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소설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박완서 선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말로써 쉽게 남녀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젊은 여자들, 만만한 남자를 만나서 쉽게 평등을 이루려는 약은 여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말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 젖은 남자들을 남성 우월주의자 내지는 골수 성차별주의자로 분류하여 경원시하면서 부드럽고 온화한 남자들을 휴머니스트로서 짝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내가 혹시 야근 여자에 속하는 게 아닌가 하는 찔림이었다. 그때 내 기억에 강하게 새겨져 있는 박완서 선생의 인상은 또 있다. 사진에서는 무척 강하고 씩씩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아주 작은 체구에 목소리마저 가느다래서 참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뒤에서는 잘 들리지 않아 강의 도중 사람들을 앞자리로 옮겨 앉게 한 그 가녀린 목소리로 비수 같은 말들을 할 때 나는 저렇게 속으로 독을 품어야 소설가가 되는구나 생각했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는 동안 나는 결혼과 출산과 이혼의 한 바퀴를 돌았다. 선생은 남편과 아들을 같은 해에 잃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이제야 선생이 그때 말씀하신 약은 여자의 뜻을 제법 헤아리게 되었노라 라는 고백을 하기도 전에 선생은 인생의 심연으로 한 길 더 내려가 계셨던 것이다. 작은 체구와 가녀린 목소리는 변함없지만 첫눈에 늙으셨구나 생각하며 사과 개짝이 놓인 현관을 지나 거실의 의자에 앉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가 가장 궁금했다. 7월 말부터 10월까지는 두문불출했어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다음 얘기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썼거든요. 바로 어제 책이 나왔어요. 그걸 끝내고는 독감에 걸려서 앓고 이제야 겨우 회복 단계에 들어섰는데 그래서 이번 여행이 솔직히 힘들어서 썩 반갑지만은 않네요. 파리에는 왜 가시는데요? 프랑스 문화상이 돈을 대서 한국 문화 포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한 나라씩 정해서 문학 작품을 소개하고 그 작가들을 초대해다가 작품 세계도 듣고 그런데요. 이번에 우리나라를 정한 거지요. 함께 가는 사람은 시인 4명과 소설가 9명 해서 모두 13명이에요. 신경림, 고은, 황동규, 한말수, 오정희, 최윤, 조세희, 윤홍길, 이균영, 이문열. 우리나라 문학계의 알짜들은 다 모셔가는 프랑스 일정 중에는 고등학생과의 대화도 있다고 하니 그런 나라가 세계의 문학을 주도하는 것도 당연하겠다는 생각에 부러움과 더불어 속상한 마음도 들었다. 남들은 외국 문학까지 섭취하는데 우리는 우리 문학조차 돌보지 못하는 것이 전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자위할 수 있었지만 엄청난 비밀 돈주머니를 발견한 요즘은 그럴 수도 없어 속이 더 상한다. 파리는 처음 가시나요? 아니요,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몸이 좀 아파서 별로 여행에 흥분이나 기대가 없네요. 한국문학포럼에 관한 자료를 내게 보여주신다고 찾으러 방에 들어가시길래 따라 들어가 봤더니 과연 여행 가방도 채 준비해 놓지 못하고 계셨다. 즐거운 비명이 아님이 느껴져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작품을 쓰시면서 무척 힘드셨나 봐요. 보통 글 쓰시는 분들은 밤이나 새벽에 쓰신다던데. 나는 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써요. 그래야 머리가 맑아요. 새벽 5시 전에 일어나고 밤에는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요. 그러니까 밤에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거의 못 봐요. 재밌는 것은 그때 다 하던데. 그래도 아무래도 오후가 되면 머리가 맑지 않으니까 새벽부터 오전 내에 하게 돼요. 책을 읽는 것도 다 아침에 해요. 요즘은 책들이 거의 쏟아져 나오다시피 하니까 읽을 게 많고 보내주는 것도 많은데 닥치는 대로 다 읽어요. 개간지도 읽고. 작품 쓰시는 동안에도 오전에만 글을 쓰셨어요? 낮에는 전화도 오고 그러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야지 하고 처음으로 전화를 외출 중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받게 되더라고요. 외부하고 단절된 상태는 겁이 나요. 손자가 아프다든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모질게 안 되더라고요. 손자를 가장 걱정하는 내리사랑의 그 마음은 어떨 때는 자신에게조차 아주 냉정해 보이는 소설가에게도 예외가 아닌가 보다. 집에만 계신가 봐요. 외출은 안 하시고요. 왜요? 일주일에 2-3번 친구 만나러 시내에 나가요. 친구들 만나서 차도 마시고 같이 연극 보러 가는 모임도 하나 있어요. 여기서 성내역까지 다니는 택시를 타고 가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그게 가장 편해요. 집에 있을 때는 요 앞에 백제 고분에 산책을 다녀요. 이 근처에 올림픽 공원도 있고 좋은 곳이 많지만 차들이 쌩쌩 달리니 무서워서 못 가고요. 글 쓰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혼자 지내시는 것도 편한 점도 있으시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한 해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건 아시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한 말씀만 하소서가 이 시대의 자식 잃은 어미들, 자식 키우며 마음고생해본 어미들에게 또 한 번 어미됨의 세례를 내린 것이 바로 지난해 여름이었다. 나 역시 작은 아이가 5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않아 꿀탕을 하던 터였다. 나는 너무 민망해서 고개만 끄덕였다. 인사받기가 정말 괴롭더군요. 우리네 인사법이 사람을 괴롭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막내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미국에 갔어요. 아무 말도 안 들리는 데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데 있기도 괴로웠어요. 관광지에서 못 알아듣는 게 슬펐어요. 말 흐르는 리듬이 있더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벼랑간 슬펐어요.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그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 우리말 리듬이라는 게 그렇게 좋더군요. 내가 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사위하고 딸이 제 집 비워놓고 들어와서 살았어요. 엄마 생각해서 저희들도 고생하는 것인데 나는 불편했어요. 깨는 시간이 다르니까요. 나는 3, 4시에 깨서 저녁에 어지른 것들을 대강 치워요. 꽃에 물도 주고 하는 걸 다 이때 하죠. 그런데 내가 부석거리는 것 같아 눈치가 보여요. 할 수 없이 내 방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 보면 내가 무슨 죄인가. 우리 부부도 서로 리듬이 달라서 서로 구박을 했는데 그래도 지내고 보면 그게 좋았어요. 제 몸 같은 건 역시 남편뿐이에요. 지금 선생의 작은 딸은 같은 아파트에 동만 다른 집에 살고 있다. 기역자를 이루는 2동에 살기 때문에 베란다에 나가면 그 집이 바로 보인다. 사는 집만 다르다 뿐이지 가족이에요. 저녁은 매일 그 집에 가서 먹고 애들이 노상 찰방구리처럼 여기를 드나들고 좁은 공기 쐬면서 걸어가고 여기서도 그 집의 불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좋아요. 선생은 이런 거주 형태에 아주 만족하고 계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딸은 바로 옆방에서 나온 것처럼 들어와서 과일을 깎아 우리 앞에 내놓고 아침 식사로 어머니의 죽을 데워놓고는 또 바로 옆방으로 들어가듯이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선생님께 글은 무엇입니까? 요즘 주부들 중에는 글쓰기를 자기 삶의 새로운 돌파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인 경우가 많은데요. 40의 나이에 등단하신 것도 그렇고. 내가 주부들에게 꿈을 줬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헛된 꿈이죠. 어머, 헛된 꿈이요? 왜요? 이 대목에서 나는 심각했다. 사실 주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가서 내가 그들에게 제시하는 모델도 다름 아닌 박안서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40대인데 뭘 하랴. 포기하지 마세요. 소설 쓰시는 박안서 선생도 40에 나오신 거예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지금 뭐든 도전하세요. 그때 나는 청중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반짝이는 눈동자들을 발견하곤 했는데 헛된 꿈이라면 내가 결국 사기를 친 것이 아닌가. 어느 정도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취미로 하기엔 글 쓰는 건 힘들어요. 요즘 여자들 글 쓰고 싶어들 하죠. 70년대, 20대의 젊은 작가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40살은 늦은 거였지요. 그게 제가 처음 각광받은 요인이기도 했어요.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지금까지 오래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경험이 누적돼서 그것이 속에서 웅성거려야 해요. 지금 내 나이가 65인데 어떤 때는 한 500년은 산 것 같아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남들은 지나고 보면 인생을 한바탕의 꿈처럼 짧다고 더 못 살아서 안달들인데 500년은 산 것 같다니 인생에 더 이상 여한이 없다는 말씀인가? 역시 소설가와의 이야기는 긴장 어린 흥미를 주는구나. 내가 유리창이란 것을 처음 본 게 8살 때였어요. 봉창, 뚝배기, 맛사기 그릇, 호롱불 이런 거도 보고 누에 길러서 명주도 짜고 우리 동네에서 나서 우리 동네에서 시집가서 거기서 돌아간 우리 할머니에 비하면 소도시에 나와서 네모난 집을 보고 기차 타고 서울에 오고 중일전쟁, 2차 대전, 가난, 쌀배급, 해방, 6.25 나를 스쳐간 문화의 부피를 생각할 때 500년은 된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에 비하면 엄청난 체험 부피가 자꾸 울고먹고 싶게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정말 500년은 될 법했다. 격동의 세월을 살아오셨다는 말이 이때는 딱 맞는 말이다. 6.25는 내게 전쟁은 정말 싫다는 마음에 혐오를 주었어요. 2차 대전 때는 그래도 우리 가족, 마을까지 단결해서 서로 따뜻한 마음이 뭉쳤는데 이념 전쟁은 정말 흉악했어요. 마을 혈연 가족끼리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선생의 관심이 분단 문제에 가닿은 배경은 이것이었다. 보통 겪으면서 안게 되는 상처를 묻어두고 행복한 척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남하고 소통하고 싶다는 욕구도 있고요. 내 생각을 전달해서 남에게 공감을 얻어내고 싶은 것도 있지요. 작가는 감수성이 예민하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타고난다고 봐요. 아주 절실함 없이 남의 감수성을 빌려오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죠.